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고차에서 인기가 많은 BMW 5 시리즈 530i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입차 수리비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매입을 해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는데, 이쪽에 보시면 BMW의 시그니처 램프 모양이죠. 엔젤링이라고 이렇게 거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한 딜러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차량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기가 막 색깔이 여기에 다르다든지 LED 모듈이 좀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데, 딱 이렇게 보고 정면으로 차량을 이제 딱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엔진 미션을 넘어가야겠죠. 이번에 말씀드린 실내에 있는 고질병은 이제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만 해당이 돼요. 이제 이쪽 보시면은 공조 버튼이나 이런 게 다 터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하다가 쩌저적 갈라지면서 이제 유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동되는 데는 이상은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수리비로 비용 지출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갈라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파킹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차가 이제 심하게 울컥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플렉시블 조인트에서 이게 후진, 전진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부분을 충격을 완화해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뭐 솔직히 교환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푸른 구동 기반의 차량들에서는 무조건 플렉시블 조인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벤츠, BMW 그리고 뭐 제네시스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모든 제조사 통틀어서 BMW만 소모품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다른 차량들은 한 15만 킬로까지 타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BMW는 이상하게 한 6만 킬로, 7만 킬로만 돼도 크랙이 가고 교환을 권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4륜 차량이거든요. 4륜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엔진 미션의 힘이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는데, 4륜은 앞바퀴에도 이제 힘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 옆에 달려있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앞쪽으로도 이제 동력 전달을 진행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떨리는 듯한, 갈리는 듯한 소음이 좀 나거든요. 이 차량은 전차주분이 수리를 하셨어요. 정비 내역서를 봤거든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견적이 한 7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성능 보증보험에도 TC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 샀다가는 700만원, 중고차 가성비 있게 살려고 하는데 사자마자, 아니면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쓰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주행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게 5 시리즈 520D, 530D 다 동일하게,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동일하게 디퍼런셜 기어의 요크 베어링이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음도 트랜스퍼 케이스 소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런 소음이랑 비슷하게 나요. 이런 요크 베어링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각종 이제 사륜이라면 앞대우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운전하면서 별다른 소음의 이상은 없는지, 변속 충격은 없는지 꼭 중고차 구입하실 때 시운전을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수입차는 더더욱이 무조건. 그리고 이제 시운전까지 했다면 이제 또 엔진 미션, 이제 정비소 와서 엔진 미션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가솔린 차량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를 순 있는데, 요즘에 520D에서 경유, ECU까지 경유 유인 문제가 좀 많이 핫하더라고요. 연료 펌프 쪽에서 이제 엔진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연료가 압력 때문에 이제 조금씩 새어 나오는데, 진동 때문에 배선을 타고 쭉쭉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ECU까지 도달해서 ECU가 경유에 젖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차가 이상한 거죠. 경고등도 뜨고 어떻게 보면 시동도 안 걸리고, 차량을 사고 나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거나 경고등이 뜨면 너무 당황스럽고 난 당장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확인해? 이 친구는 지금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라서 대략적으로 위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석 앞쪽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각종 배선들이랑 연료 라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쪽에 기름 냄새가 난다, 배선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 그러면 연료 펌프에서 지나가는 라인에서 경유가 누유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연료 라인에서 뭔가 누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ECU까지 다 뜯어서 커넥터 안에 경유가 들어가 있는지 경고등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BMW 차량들, 요즘 차량들은 다 대부분 터보가 달려서 나오잖아요. 520i, 530i 가솔린 모델들도 요즘에는 다 터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터보 흡기 라인인데요.
이쪽에도 이제 터보에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든 엔진 오일이든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터보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보 쪽에 엔진 오일 누유가 없는지, 냉각수가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냉각수 누수는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수리비가 얼마 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을 못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터보가 망가지거나 냉각수가 계속 다 빠져나가서 엔진이 뻗거나 하게 되면 큰 수리비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좀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수입차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만 좀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확률 자체로만 보면 10대를 봤을 때 최소한 2세대 정도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영상 토대로 참고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이런 방법들 보는 거 모르시겠다, 귀찮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